인터넷에서 초당 32만 건의 상품 주문이 쏟아집니다. 이것을 어떻게 처리할 수 있을까요? 폭주하는 주문 처리를 제대로 못하는 것은 인터넷 상거래에 있어서 소비자가 실망하는 지름길이죠. 그런데 중국 최대 전자상거래 회사 알리바바는 무지막지한 주문을 거뜬히 소화해내고 있습니다. 어디 알리바바뿐이겠습니까? 세계 최대 전자상거래 업체인 아마존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덕에 아마존 회장 제프 베조스는 빌 게이츠를 제치고 세계 최고 갑부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미국 장기금리와 물가 인상 우려로 미국 주식이 폭락하던 와중에도 아마존의 주가는 고개를 빳빳이 세울 수 있었습니다. 전자상거래를 하는 경우 상품을 분류하고 배송업체에 통보하고 고객에게 주문 상황을 알리고 이런 모든 과정이 마치 물 흐르듯 진행되어야 합니다. 그렇다면 알리바바는 초당 32만 건 주문 처리를 어떻게 문제없이 처리할 수 있었을까요? 이제 인터넷 상거래 업체가 제품을 팔려고 하면 그 예측을 올바르게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 과정에서 인공지능, 빅데이터 기술을 이용하는 것은 필수적인데요. 그런데 어떻게 그렇게 많은 데이터를 처리할 수 있는지 궁금하지 않으세요? 클라우드 서비스가 그 비법입니다. 알리바바가 자체 개발한 클라우드 컴퓨터 엔진인 압사라는 전 세계 수백만 개의 서버를 하나로 연결합니다. 세계 최고 수준의 데이터 처리 성능을 보여주고 있죠. 전자상거래 업체 후발주자인 알리바바는 지난 10년간 클라우드가 미래를 선도한다고 믿고 투자했는데요. 그 결실을 드디어 보게 된 것입니다. 알리바바는 정보기술 시대는 가고 데이터 기술 시대가 온다고 믿었습니다. 그 믿음은 적중했죠. 디지털 자료를 분석하기 위해서는 인공지능과 빅데이터 못지않게 그 하부 구조로서 기초 인프라가 중요합니다. 그게 바로 클라우드 서비스입니다. 클라우드 컴퓨팅이 없이는 디지털 산업 생태계가 꽃을 피울 수 없습니다. 그래서 세계 IT 업계에서 지금 치열한 클라우드 전쟁을 하고 있습니다. 한 권으로 읽는 디지털혁명 4.0의 저자 기획재정부 조원경 국장은 이에 대해 이렇게 말한다. 공장에서도 인공지능을 통해 분량률을 낮출 수 있습니다. 수만 페이지의 문서를 단 몇 분 만에 분류하고 분석할 수 있죠. 인공지능이 똑똑하다고 일을 다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인공지능의 분석을 뒷받침해주는 클라우드 기술이 앞서 나가야 인공지능이 제대로 분석하고 인터넷 전자상거래 시장을 주도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인공지능의 분석 기술인 딥러닝이 전 세계적인 주목을 받을수록 이를 뒷받침하는 클라우드 서비스에 대한 새로운 수요가 증가합니다. 그래서 클라우드 서비스가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지금 인공지능 사업은 단순한 분석 활동을 넘어 비즈니스 모델을 만들고 소비자와 기업이나 시민과 정부 간의 상호소통을 원활하게 하는 데 역점을 두고 있습니다. 인공지능이 데이터를 기반으로 더 똑똑해지려면 클라우드가 더 지능적으로 발전해야 합니다. 자율주행차를 구현할 때를 예로 들어보겠습니다. 차 주변 상황의 정보를 즉각적으로 전달하기 위해서는 지능적으로 연결할 수 있는 기술이 필요합니다. 자율주행차, 클라우드, 지능형 브라우저 시스템이 제대로 연결되어야 하니 더 스마트한 클라우드 서비스가 필요한 것이죠. 클라우드를 사용할 경우 이용자가 인터넷처럼 검색 사이트로 갈 필요가 없습니다. 주소창에서 검색이 가능한 맞춤형 브라우저만 있으면 됩니다. 인공지능이 고도화될수록 알고리즘이 복잡해집니다. 기존의 하드웨어로는 복잡한 알고리즘을 연산하는 데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연산을 해야 하는 하드웨어의 성능이 높아져야 합니다. 그래서 제대로 연산작용을 도와줄 수 있는 클라우드 서비스가 필요한 것입니다. 알리바바가 전 세계에 걸쳐 알리바바 클라우드 인프라를 구축하려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알리바바는 이미 싱가포르, 일본에 데이터 센터를 구축했습니다. 아시아에서는 가장 대규모의 공공 클라우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것입니다. 알리바바의 클라우드 기술은 성능이 좋아 영세한 중소업체에게도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플랫폼 기업과 중소기업의 상생의 길로 가고 있는 것이죠. 제대로 된 길이 있어야 유통이 원활해집니다. 클라우드 서비스는 제대로 된 길잡이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클라우드 서비스를 통해 영세기업, 낙후한 중부 서부 지역 목축업자들도 전자상거래 비즈니스 기회를 적극 활용할 수 있는 것입니다. 즉, 클라우드 서비스는 변방에 있던 사람들을 인터넷으로 끌어들이는 포용적 혁신 기술입니다. 알리바바는 한국 중소기업의 중국 진출에도 적절한 데이터와 프로그램을 제공합니다. 알리바바가 중국에 진출하려는 중소기업이 활용할 수 있는 플랫폼으로 제대로 기능을 할 수 있는 것이죠.
기술의 중심에는 사람이 있어야 하는 게 참다운 인간적인 기술의 원칙입니다. 그렇게 하려면 인공지능과 클라우드 서비스를 접목하여 많은 사람들에게 이로움을 주어야 합니다. 인공지능이 중요한 역할을 하더라도 저 멀리 오지에 있는 사람들까지 끌어오기 위해서는 그런 사람들을 생각하는 아름다운 마음을 가진 클라우드 서비스가 그래서 중요합니다. 클라우드 서비스는 개인 컴퓨터처럼 소유하는 개념이 아닙니다. 모든 것을 갖춘 개인 컴퓨터가 없더라도 접속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소유의 시대는 저물고 다른 사람과 함께 공유하는 시대가 도래하고 있다고 합니다. 공유의 공간에서도 부대낌 없이 서로 시간을 달리하여 경제적으로 사용한다면 비용을 절약할 수 있습니다. 카풀을 하는 사람들처럼 말입니다. 인터넷 서비스에서 특정 시간에 부하가 많이 걸려 데이터 전송에 어려움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 회사가 클라우드 IT 자원 시스템을 빌려서 직원들이 필요한 시간에 필요한 만큼만 사용하게 한다면 경제적으로도 효율적일 수 있습니다. 시스템 발주에서 구매까지 걸리는 시간을 생각하면서 효율적으로 클라우드 서비스를 빌려서 사용하면 개별 회사의 서버는 필요 없고 클라우드 서비스를 제공하는 업체를 통해 얼마든지 효율적으로 이용하며 대응할 수 있습니다. 값싼 단말기만으로 언제 어디서나 인터넷이나 필요한 자료에 접속할 수 있고 인공지능의 딥러닝 분석에도 제대로 기능을 하는 클라우드 서비스. 이제 편리한 클라우드 서비스가 디지털 혁명의 비타민인 것을 그 누구도 부정할 수 없지 않을까요?